자, 6단원 갑시다. 안녕. 자, 얘들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인데, 오늘 거는 이제 실제 난이도 좀 높은 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요. 이 파트에서 아마 좀 갈리는 게 좀 많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함수의 기본 이해. 요거는 쌤이 많이 강조했죠. x는 이 세로선. 그래서 x는 3. 이런 식으로 세로선 돼 있는 게 x는이다. 그리고 가로선 y는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가로선. 그래서 y는 이 가로선이고 x는 이 세로선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y축은 x는 0이야, y는 0이야? y축은? x는 0이죠. 그 다음에 x축은? 그렇지, y는 잘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상콤마 있죠. 이 상콤마의 뜻은 뭐가 된다? x는 3, y는 2. x는 3, y는 2가 만나는 교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는 3, y는 2가 만나는 교점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갈게요. 네, 다 중요하니까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 꼴이면 여기가 무슨 꼴? 기울기. x 앞에가 기울기, y 뒤에가 y절편이죠. 여기 b쪽이. 그래서 기울기랑 y절편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무조건 y절편하고 기울기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y절편을 먼저 찾아.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 2가 y절편이니까 0, 마이너스 2가 y절편이니까 찍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 2분의 1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2분의 1이니까. 네, 요렇게 마이너스 2죠. 요렇게 돼 있으면 얘는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0, 마이너스 2. 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가고 두 칸 가고 위로 한 칸 간다. 오른쪽 x 증가량 두 칸, 위로 한 칸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 그려주면 돼. 따라왔어요? 그래서 두 점 집어서 가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y절편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럼 y절편이 몇이야? 플러스 1이죠. 그쵸?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3이면 기울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 오케이? 마이너스 1분의 3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y절편은 y축과의 교점에 y절편이니까 x는 0대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에 x절편이니까 y는 0대 요거는 이제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증가하는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기울기는 어떻게 증가해? 기본적으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0,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기울기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선은 기울기가 있다 없다? 기울기 없다요. 오케이? 세로선은 왜 기울기가 없어? x 증가를 하나도 안 하고 y만 증가하잖아. 그럼 x 증가 0이라고 치고 y 증가 3이라고 치면 이거는 존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없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로 봐주면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자, 2차에서 일단 쌤이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2차 파트잖아. 잠깐만요.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3개는 요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마지막으로 요 모양까지 이 3개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다시 y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얘는 무슨 형이라 돼 있어? 일반형이라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일반형은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고. 자, 일반형의 가장 유리한 점은 우리가 미지수가 몇 개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어. 미지수 3개가 필요하네. 알아볼 수 있고 하나 더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2차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해서 RX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몇 차인지 모르겠네? 만약에 2차래? 그러면 이렇게 쓰고 풀죠.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형은 언제 쓰는 거냐면 밑에 뭐라고 써 있어? 그래프 그리기 쉬운 형태로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그래프 그리기 쉬운 형태. 왜? 내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해요. 그럼 최고차항 A로 묶고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꼭지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꼭지점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거 능령하면은 x는 p가 대칭축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여기가
P를 넣었을 때, 이 자리에 P를 넣었을 때 얘가 0이잖아. 그러면 Q 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P, Q가 꼭지점이겠죠? 그렇게 해서 뭐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지는데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P, Q로.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Q는 Y는 Q가 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훨씬 편하겠죠. 가로선, 세로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봐주면 돼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꼭지점은 그래서 요거 P, Q 봐주면 되고 대칭축은 얘가 0 되는 거, 제곱안이 0 되는 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A일 때 꼭지점 좌표가 P, Q면 어떻게 볼 수 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2고 꼭지점 좌표가 1,3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꼭지점 좌표만 나와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로 놓고 풀면 돼요. 문제 풀 때. 오케이? 고난도에서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 얘들아,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X는 A, X는 B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 자, 얘는 실전에서 진짜 많이 써요. 실전에서. 그래서 자, X축과의 교점이래요. 자, 얘가 Y는 A, X, 그냥 AX제곱으로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래.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있대. 자, 얘들아, X축은 뭐가 0이야? Y가 0이죠, 그쵸? Y가 0이야. 자, 그러면 그때 만나는 좌표, X좌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이거 이따가 할 거긴 한데,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얘네 둘이 같다고 한 방정식. 즉, 이 방정식의 무슨 근과 같다고 했죠? 예. 이 알파 베타는 실근과 같다고 했어요. 요거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해서 얘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알파랑 베타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얘를 A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왜냐면 알파 넣으면 0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 베타 넣으면 0 되니까 X-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된다? 얘랑 이제 똑같다. 그래서 얘를 Y는으로 봐주고 Y는으로 봐주면 얘가 이제 이 Y는 이 2차 함수랑 똑같구나.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뭐랑 같구나? 얘랑.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문제 풀 때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거 써야 되네. 이 문제에서 이거 써야 되네. 가 판단이 돼야 돼. 자, 첫 번째. 얘는 언제 쓰는 걸까? 맨 첫 번째. 일반형은. 요걸 언제 쓰는 걸까? 2차 함수인데 정보가 안 나와 있을 때. 아무런 정보도 없어. 그냥 이거 쓸 수밖에 없어. 오케이?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 근데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나와 있어. 아니면 대칭축이 나와 있어. 그럼 못 쓰는데 이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X축과 만나는 게 뭐 2랑 4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풀면 돼. 오케이? 그래서 세 개 나눠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구분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이건 알고 계시죠? 여기다가 자, 요것도 중요. 대칭축의 방정식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대칭축의 방정식 뭐라고 돼 있어?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돼 있어. 자,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 근해 공식의 이 앞쪽에 나온 거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왔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요. 여기 있는 대칭축의 방정식은 내가 두 근을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구해봤다면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니까 한쪽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고 한쪽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돼 있으니 나는 여기에서 이만큼 뺀 거고 나는 여기에서 이만큼 더한 거구나. 그래서 요만큼 뺐고 요만큼 더했으니까 가운데가 2a분의 마이너스 b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가운데가 뭐가 된다? 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왔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요 한근이고,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2루트가,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2루트가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이죠. 맞아요? 그 두 근인데, 그 두 근이 하나는 이만큼 빠져 있고, 이만큼 마이너스 돼 있고, 얘는 이만큼 플러스 돼 있으니까, 이만큼 빼져 있고 더해져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는 얘일 수밖에 없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축 방정식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드는 법은 여러분들 다 알죠? 우리가 여기가 2a라고 나와 있으면 절반의 제곱을 여기다 쓴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절반 제곱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절반을 그대로 여기다 써서 전체 제곱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면요. 이거 절반 제곱하면 9가 나오고, 절반하면 여기 플러스 3 나와서 전체 제곱 9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나와 있으면 얘를 6x니까 요 6을 3으로 바꿔서 절반 해준 다음에 제곱해주면 강제로 9를 더했으니까 9를 다시 빼줘서 계산하면 뭐 최소값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쪽은요. 사실 내용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어차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거든요. 쌤이 맨 위에다가 별표 쳐놓은 거 있죠? 맨 위에 별표 쳐놓은 거 한 번씩 읽어봅시다. 자, 맨 위에 별표 쳐놓은 거 얘들아 뭐라고 써있어요? 주민아? 너 이번에도 자면 그냥 쭉 남는다? 별표 치세요. 자,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뭐랑 똑같다?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다. 자, 얘를 수능 때까지 계속 쓸 겁니다. 놓치지 않고 계속 쓸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얘를 지금 2학년한테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시 뭐라고요?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다?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다. 다시 얘기해 봅시다. 얘들아 뭐라고?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다? 어계 방정식 실근과 같다. 자, 이거를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봅시다. 자, 요 내용으로 해석할 거야.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x축이 있어요. 근데 이거 x축은 y는 0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 y는 0과 같은데,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0을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몇 개 만나요, 지금? 얘랑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두 개 만나죠. 맞아요? 이 두 개 만나는 게 지금 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0이 이 둘이 똑같다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과 똑같다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 공식이 돼야 안 돼. 합차 공식이 되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각각 는 0이라고 하면은 x는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구나. 그러면 얘 실근이 결국 뭐랑 같은 거냐? 자,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그게 뭐랑 같다? 각각을 y는 1이라고 하면은 함수일 거 아니야. 그쵸? 이 함수의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0, 즉 x축의 함수의 교점에 뭐랑 같다? x좌표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만약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1 나와 있어.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이 뭐라고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인 거야, 안 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뭔지 몰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래. 그때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했을 때 뭐 y는 0이겠죠. 그러면 얘 두 실근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이랑 3이 되는 거죠. 왜 그렇다?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이 둘이 같다고 했을 때 방정식의 뭐랑 같다? 실근이랑 같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해서 안 나와 있어도 이게 답이 되네. 이 a, b, c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지금 이 내용들 똑같은 해석이야. 결국 뭐야?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저 얘기 뭐예요? 결국 함수의 교점의 x좌표죠. 그쵸?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x축이 같다. 실근이다. 반대로
실근 해석하려면 y는을 취하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려면 y는 취한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y는을 취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2차 함수 x축에 교점의 x좌표다. 자,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래요. 자, 아까 같은 경우 교점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 2개 나온다. 이거랑 똑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2차 함수 x축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교점은 몇 개예요? 한 개죠. 2차 함수 x축의 교점이 한 개야. 근데 얘는 중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중근이라고. 예를 들어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둘이 같다고 했을 때 근이 x는 3 이렇게 나오는데 중근이니까 중복된 거니까 이렇게 2개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2개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 한 가지구나. 그래서 가지수를 물어보니까 1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눈 몇 번이나 비비고 있는 거야? 안 보여? 뭐가 아파, 어? 자, 봐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자, 얘들아, 여기 부분도 꽤 중요하죠. 우리가 이 녀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d가 0보다 크다. 얘들아,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나왔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근을 갖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니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갖는 거죠.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2개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프 딱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교점 2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판별식이 0 나왔어. 그럼 무슨 근? 중근이니까 서로 같은 두 식은. 그럼 교점 몇 개? 1개 나오는 거야. 이 그래프 생각해야 돼.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판별식 0보다 작다 나왔어. 이거 계산했는데. 그러면 몇 개 만나는 거야? 0개 만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이거 양수일 때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돼요. 어떻게? 이렇게 뒤집혀서 해요. 근데 어차피 교점은 2개, 1개, 0개인 건 똑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위치 관계를 만약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럼 위치 관계 물어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다로 풀면 되고 접한다. 아니 한 점에서 만난다는 멘트가 나오면 판별식이 0,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면 판별식 0보다 작다로 푸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고 얘와 x축이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뭐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얘랑 뭐랑 만났는데 X축 만났는데 X축은 뭐로 바꿔? Y는 0으로 바꾸는 거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Y는 0인데 우리가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다?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다. 그러면 얘랑 뭐 하자고 하면 되고 같다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Y가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무슨 실근? 두 실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판별식 뭐 하자는데? 0보다 크다 하면 A범위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에서 뭐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하면 이제 뭐 계산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밑에는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직선도 똑같이 그냥 풀면 돼. 직선도. 2차 함수와 직선도 똑같은 식으로 풀면 되고요. 자, 오른쪽 먼저 볼게요. 똑같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거 잘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가 있어. 그러면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가 있으면 두 교점의 x좌표가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이거 두 개만 보면 교점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게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둘이 같다고 하고 x제곱이 x 플러스 2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면 되죠. 그러니까 x제곱이 x 플러스 2랑 같으니까 넘기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해주면 x가 마이너스 1 아니면 2가 나온대요. 이 얘기는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같다? 함수교점 x좌표랑 같으니까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과 2. 오케이?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교점만 나와 있다면 이거 둘이 같다 했을 때 실근이 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은 y는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점해서 우리가 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점을 했을 때는 이 x좌표가 솔직히 잘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고 잘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넘겨서 그냥 얘를 y로 보고 얘를 0으로 해서 그려도 돼. 그러니까 얘를 y로 해서 그리면 돼. 그러면 얘를 y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 이 관계에서 만나는 이 두 실근이랑 y는 x 플러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y는 x는 0과 만나는 두 실근이 같으면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야 돼. 얘네들이 어떻다? 똑같은 상황인 거야. 왜? 얘네들이 같다고 했을 때 똑같은 실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오케이? 그래프만 다른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정도로 봐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죠? 직선의 위치 관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한다? 판별시 0보다 크면 교점 2개. 판별시 0이면은 교점 1개. 판별시 0보다 작으면은 교점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면 판별시 0보다 크다. 접한다 나오면 판별시 0이다. 만나지 않는다 나오면 판별시 0보다 작다로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개념 할 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중원고 해설도 이제 찍을 거거든요. 중훈고는 이미 찍었어요. 중훈고는 내가 찍었고, 중원고 해설도 찍을 거거든. 일단 둘 다 난이도가 그렇게 막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근데 그런데도, 너네께 좀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난이도 순서대로 좀 보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라고 두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쉽게 보긴 했어요. 쉽게 보긴 했는데 문제는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작년이 다 어려웠거든요. 시험이. 그래서 아마 시험 보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려우니까 그거 보고 그거를 보고 그 시험을 보고 해설 영상을 줄 거거든. 해설 영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 보고 피드백하면서 그때 배워야 돼. 좀 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푸는 거구나. 쌤도 찍고 다른 쌤들도 찍을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마 문제 정도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 3쪽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면 돼요. 3쪽. 한 2쪽, 3쪽. 4쪽부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정도라서 그렇게 봐주면 되고. 그리고 서술형도 하나 얘기하면 뒤에 서술형이 있거든. 객관식 말고. 여러분들이 서술형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렵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술형도 다 건드려는 봐야 돼. 문제 풀 때. 네. 일단 요거 이제 1번부터 봅시다. 얘들아, 이차함수 그래프가 두 점과 만난다고 돼 있어요. 이때 x1-x2 절대값이 8일 때 실수 k를 구하래요. 자,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일단 잠깐 읽고 이해를 해보고 얘가 뭔 뜻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x1-x2 절대값이 8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네, 약간 시간 드릴게요. 뭘 의미하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일지,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 아니면 식을 해석해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개념 있죠? 함수 교점 x좌표가 방정식 실근이다. 그게 큰 힌트가 될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x1-x2가 뭐를 의미하냐를 찾아보세요. 유민아? 서세요. 눈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맨날? 몰라? 가서 서 있어. 더워? 애들 꺼줘? 더워요? 창문 살짝 열까요? 하나만 열어줄 수 있니? 이렇게 당기면 돼. 땡큐. 해석할 시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뭔 소린지. 개념 보면서 해석하면 돼요.
양손을 써야 돼요? 뭘 하는데 양손을 쓰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준이 혹시 알겠니? 이거 뭔 의미인지? X1, S2 이거 차?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니? 이거? 여기 문제에서. 잘 모르겠어. 알겠나요? 민준아? 잘 모르겠어요? 규민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오늘 지금 헛배운 거야. 자, 다시. 개념 다시 익혀야 돼. 자, 개념 뭐라고? 뭐랑 똑같다? 아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 뭐랑 똑같다? 함수의 교점에, 다시.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그치, 뭐에 실근 것 같다? 방정식에 실근 것 같다. 자, 위에다 크게 적어 놓으세요. 함수의. 이게 너네 눈에 보이는 순간 이제 이 문제들이 쉬워지거든요. 이게 일단 보여야 돼. 함수의 교점에 x좌표가 방정식에 실린 것 같다. 자, 봐요. 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일단 함수의 교점에 x좌표를.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대요. 그러면 얘랑 지금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어쨌든 만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함수가 두 개가 지금 2차 함수랑 이런 직선이랑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는데 함수 교점에 뭐를 보라고 했어? x좌표 보라 했지. 그러면 그 x좌표가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야? x2, x1인데 그냥 x1을 오른쪽에 쓸게요. 왜냐면 얘가 더 큰 것처럼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냥. 오케이? 그럼 두 x좌표가 얘야. 그럼 얘들아 이거 이름이 뭐야 그러면?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얘 식 쓰면 y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고요. 얘는 y는 x 플러스 k를 여기까지 쓸 수 있죠? 2차 함수가 저거고 1차 함수가 저거지. 저기까지 쓰세요 일단. 얘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다. 다시 뭐라고? 방정식의 실근. 그럼 방정식 어떻게 만들라고요? 얘네 같다. 맞아요? 그러면 쟤네 같다고 하면 뭐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은 x 플러스 k라는 게 그 방정식의 실근 x는 뭐가 되는 거야? x1과 x2가 두 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얘 두 점에서 x좌표가 이렇게 있네? 라고 보이면 사실 보자마자 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얘네 둘이 같다고 하면 그 x좌표가 이거구나 라고 하고 바로 써도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프를 몰라도 이렇게 쓸 수 있어. 물론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그냥 보고도 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x1과 x2가 나와 있는다는 거. 결국 두근의 차를 쓰겠다는 거라고 봐야 돼. 다시 뭐라고? 걔는 두근의 차인 거야. 제 해석은. 그래서 쌤이 원하는 대답은 이게 두근의 차구나 라는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요게 보여요. 두근의 차라는 게. 그래서 얘는 이제 넘기면 뭐 6-k는 0이잖아요. 여전히 두근이 x는 x1과 x2니까 두근의 차를 8이라고 준 거죠. 그거 가지고 풀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두근의 차를 8이라고 줬어. 근데 두근의 합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지금? 나와 있어요. 두근의 곱만 안 나와 있죠. 근데 k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 나와 있으면 쌤이 무슨 공식? 차합곱 공식. 그치 잘했어요. 차합곱 공식 생각하라고 했죠. 차합곱 공식 얘들아 뭐였어요? 여기다 잠깐 써볼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차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오케이? 이 생각으로 뭘 한다?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서 푼다. 그럼 두근의 합은 몇이고?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1분의 6. 오케이? 두근의 곱은 뭐가 돼요? 1분의 6 마이너스 k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두근해와 두근해 오면 나왔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 생각하면 돼? 얘는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두근을 얘니까. 맞아요? 그래서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은 x1 플러스 x2의 제곱. 두근의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근의 곱 하면 되죠. x1, x2.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이 여기서는 x1과 x2니까 차, 합, 곱 공식 쓰면 돼요. 그럼 끝났죠? 차의 제곱은 몇이었어요? 차는 8이잖아. 그럼 8의 제곱으로 풀면 되죠. 아, 이거 8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6 나와 있나? 맞아요. 두근의 합은?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몇이에요? 6-k면 그대로 쓰면 돼요. 우리가 k를 구하기 위해 이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 k가 나와 안 나와? 답이 나오겠죠. 계산해 볼게요. 64는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4k이기 때문에 사라지면 12니까 넘어가면 52겠죠. 52가 4k이므로 k가 13이 된다 해서 정답이 13이 되겠죠.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쌤은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쌤이 이제 차, 합, 곱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항상 이 셋 중에 두 개만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했어. 다시. 차, 합, 곱 공식은 뭐라고?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차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지금 차는. 나와 있죠, 8로. 합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여기 보면. 이거 나와 있죠? 곱만 안 나와 있네? 아, 그러니까 공식 쓸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해서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거 별표. 일단 1번 문제 별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앞으로 많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제 2번. 문제 많이 피곤해? 집중해주세요. 자,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자, 밑줄.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밑줄.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난다까지 다 밑줄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a의 값에 관계없이는 a로 뭐 해야 돼? 묶는다라고 했었죠. 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a로 묶는다. 자, 그러면 a로 묶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y는 a, x-1 이렇게 될 거예요. a로 묶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쓰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a로 묶었을 때 a에 관계가 없어야 돼. 그럼 얘가 1 나오든 2 나오든 3 나오든 관계가 없어야 돼. 그러면 옆에 있는 게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돼. 그치, 그치.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근데 중요한 거. 얘는 0이어야 될까? 0이랑 상관이 없을까? 여기는. 0이어야 될까? 상관없을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0이면 어차피 a에 관계없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는 0이 아니니까. 오케이? 항등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x가 1인 거죠. 그럼 x에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여기 1 대입하면 0 되고 1 대입하면 2니까 y가 2죠. 아, 그러면 1,2를 지나는구나. 그 점이 P군. 이렇게 봐주면 돼요. 1,2를 항상 지나는구나. x가 1일 때 y가 무조건 2. x가 1일 때 a에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무슨 문제죠? 2-2번은 2차 함수가 3,0을 지난대요. 이 2차 함수가 3,0을 지날 때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a값 구하래. 자, 그러면 3,0을 지난다고 했으니 아까 식을 다시 한번 쓰면요. y는 x제곱 그 다음에 ax 맞나요? 이거 뭐예요? 준이야? 식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거?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3,0을 지난대요. 그럼 3하고 0을 그냥 넣으면 돼요. x에 3 넣고 y에 0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네, 3,0 넣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0은 9 더하기 3a 빼기 a 더하기 1이니 2a 플러스 10이 0이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그때 a 값 구한 거고. 근데 그때 꼭지점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넣으면 꼭지점이 나오겠죠. 해서 a에 마이너스 5를 넣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죠. 자, 근데 우리는 꼭지점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럼 인수분해해야 돼? 완전 제곱시켜야 돼? 완전 제곱시켜야 되는 거 맞아? 인수분해 된다고 보인다고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 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하면 x 마이너스 이거 절반 2분의 5의 제곱에다가 그럼 얘는 4분의 25를 강제로 더했으니까 다시 4분의 25를 빼서 플러스 6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4분의 24를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을 뺀 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면 얘가 0 되는 거 2분의 5 콤마. 그때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네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 써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갈게. 자, 3번 봅시다. 자,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gn이라고 할 때 g1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들아 최소값 구하려면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을 무조건 해야 돼요, 항상.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계속 완전 제곱식 하는 거야. 따라왔어요? 뭐 이상한 거 있어? 7번 내용 아직 안 했어?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7번을 하고 하는 게 낫겠다. 땡큐. 7번은 하고 얘기할게요. 7번 뭐 얘기할 거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 뭐 한쪽밖에 없는데 일단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우리가 중3 때 한번 하고 고1 때는 제한된 범위만 이제 나오거든요. 이 밑에 있는 제한된 범위만 나오는데 시험 범위 자체가 제한된 범위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기본적인 2차 함수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 오케이? 완전 제곱식을 해주고요. 그 다음 완전 제곱식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규민아 보고 있니? 뭐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어요? 네. 그 어디 있어, 종이? 안 가져왔어? 가요. 자,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x는 p잖아. 여기가 x는 p. x는 p가 있을 거네, 둘 다. 근데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최소값이 있는 거야, 최대값이 있는 거야? 최소값이 있는 거 맞아요? 당연히 최대값은 없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면 뭐가 있는 거야? 최대값이 있는 거죠, 그쵸? 최대값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그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란 거 꼭 기억해야 돼. x값이 아니에요. y값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 2차 함수 최대 최소. 앞으로 이것도 수능 때까지 가져가야 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제한된 범위, 뭐 x가 어디부터 어디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다. 이거 어디까지 가져가라고? 수능까지 가져가야 돼요. 너 제한된 범위 나오면 무조건 잘라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자. 자, 그러면 얘는 m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x는으로 봐야 돼요. 이게 x의 범위니까. 그러면 x는 m과 x는 n으로 x는 n으로 그래프를 잘라서 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라서 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으면 오케이? 그러면 대칭축이 여기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대칭축을 만약에 x는 p라고 하자. 그럼 x는 p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잘랐으니까 실제 그래프는 여기밖에 없는 거고요. 잘 들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고 그때 나머지 그래프는 실제로 없는 걸. 이게 맞는 거야.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점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쌤은 이제 가끔 이제 그냥
얇게 그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제로 서술할 때는 점선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 M 넣었을 때 나와? P 넣었을 때 나와? N 넣었을 때 나와? 여기서 P 넣었을 때 나오죠. 그럼 최소값이 P가 아니라 이 함수가 Y는 fx라면 fp가 최소값이에요. 다시 뭐라고? fp. 근데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야. 오케이? 민준아 집중해주고. 자, 이렇게 fp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몇이야? 여기서는 더 먼 데를 선택하면 돼요. 더 먼 데. 여기 가깝고 멀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가 최대나 최소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대칭축의 먼 쪽 y는 fl.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대칭축이 제한된 범위 이렇게 안에 있다. 제한된 범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 대칭축이랑 대칭축에서 먼 쪽만 보면 된다. 대칭축이랑 대칭축에서 먼 쪽만 보면 그게 최소값과 최대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쪽에 대칭축이 있으면 대칭축과 대칭축에서 먼 쪽만 대입해서 확인해라. 자, 그래서 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같은 해석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잘랐을 때 여기가 최대값, 먼 쪽이 최소값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 제한된 범위 밖에 있대요. 만약에 범위 밖에 있다. 그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범위 밖에서 여기 x는 n부터 x는 n까지 자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요 부분만 남아있겠죠. 맞아요? 그럼 최소값이 당연히 가장 밑에 있는 거, 최대값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끝을 그냥 대입하면 돼요. 얘는. 오케이? 그래서 m 대입하면 fn, n 대입하면 fn 해가지고 최소값은 뭐가 되고 범위의 양 끝 대입하고 최대값도 범위 양 끝 대입해서 계산한다. 자, 그래서 얘도 뭐 마찬가지로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최소값이 아니에요. 그거 주의해야 돼요. 얘가 최소값이 아니고 여기가 최소값이요. 그거 주의하고요. 하나 더. 자, 그러면 대칭축이 만약에 딱 범위에 걸치면 어떻게 될까? 대칭축이 범위에 걸치는 그 얘기는 대칭축이 이렇게 범위에 걸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얘도 그냥 똑같이 범위의 양끝 해주시면 돼요.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근데 이것도 사실 대칭축이랑 뭐죠? 어차피 똑같죠? 뭘 해석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그냥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결국 이 얘기죠. 범위를 잘라서 어떻게 해라? 가장 낮은 곳이 최소고 가장 높은 곳이 최대다. 그게 끝이에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3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3번은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할 때 g1 구하래요. 자, 이 문제 어렵지 않고요.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해준다. 얘는 완전 제곱식. 어떤 식을? 2차 식을 완전 제곱식 하셔야 돼요. 2차 함수를. 그러면 완전 제곱식 하면 fx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민주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여기 완전 제곱식 여기 마이너스 4mx면 이 마이너스 4m 대신 여기다 뭐 써야 되죠? 이거 완전 제곱식. 좀 헷갈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만약에 5예요. 이거 완전 제곱식 하려고 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하려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 x 3이니까 마이너스 6x 되는 거 보여? 이렇게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 3x 그리고 여기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거 보여? 그건 이해돼? 헷갈린 거 있어 여기서?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로 3으로 바꾸면 제곱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반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절반을 하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 두 개는 똑같은 아이예요. 이 앞에 두 개는 똑같은 아이로 만든 거야. 근데 맨 뒤에 있는 이 9는 내가 강제로 지금 더해준 거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플러스 9를 더해줬으니까 다시 9를 빼줘야 돼. 여기서.
다시 9를 빼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자, 얘가 이제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 맞아요? 헷갈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다 9를 뺐어. 그럼 9를 빼면 이거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9면 9를 다시 빼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9가 지금 뒤에가 남은 거니까 9를 빼야 내 남는 게 5다. 그럼 얘 남는 게 5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맞춰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안 괜찮다고 얘기할 때. 네? 괜찮은 것 같아? 자, 가요. 이거 마이너스 4mx야.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거를 절반 시켜서 여기다 썼죠. 마이너스 6의 절반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4m도 절반 시키면 마이너스 2m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전체 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야 얘가 계산했을 때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m x 곱해서 마이너스 4m x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강제로 마이너스 2m의 제곱인 4m을 지금 더해준 상태인 거야. 그치? 여기서 강제로 4m 제곱을 강제로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뭐를 빼야 돼? 4m 제곱을 다시 빼셔야 돼. 이렇게 4m 제곱을. 그럼 이렇게 4m 제곱까지 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시 얘를 더해야겠죠? 그 뒤에 있는. 그래서 플러스 5m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주면 fx가 이제 뭐가 돼요? x-2m의 전체 제곱 하고 얘는 더해서 m제곱이죠.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최소값이 얘가 대칭축이 x는 2m이잖아. 이거 0대는 x는 2m이 대칭축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최소값은 뭐가 돼요? 여기가 최소값이 y는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2m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가 0이니까 얘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fx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얘가 이제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얘기를 하면 x는 p일 때 p 넣었을 때 0이니까 y는 q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y는 q인 거잖아. 최소값. 아까 처음에 했던 내용이죠. 여기. 꼭지점. 맞아요? 그러면 얘는 p 넣었을 때 가장 최소값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얘 2m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최소값 gm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이 최소값이 gm이라고 하는데 그럼 g1 뭐 쉽죠? 1 넣으면 몇이야? 3이죠. 3. 3이 되는데요. 자, 문제가 뭐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죠? 어떻게도 나올 수 있다? 이 gm의 최소값 구하라고도 나올 수 있어. 문제가 gm의 최소값. 이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gm의 최소값.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걸 다시 완전 제곱식 하면 되죠? 최소값이니까. 그럼 완전 제곱식 하면 어떻게 돼요? m. 그러면 얘는 이제 절반. 2분의 1이니까 제곱.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추가됐으니까 4분의 1 다시 빼야죠. 그 1에서 4분의 1 빼주면 4분의 3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끝났죠? 그럼 이제 최소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그 최소값 4분의 3이 이게 최소값이. 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까 GL까지 구한 건 여기가 이제 GL까지고, 이건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 A 플러스 B의 제곱이 4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얘는
두 문자가 있는 두 문자의 관계식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렇죠? 두 문자의 관계식이고. 주민아?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얘 두 문자의 관계식이 4인데 그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최소값을 구하는 건 우리 배운 게 지금 2차 함수 최대 최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꼭지점이 3,2니까 x는 3에서 최소값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식이. 맞아요? 문자가 2개 이상이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문자가 몇 개야? 문자가 2개죠. 맞아? 그래서 문자를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게 목표야. 한 문자로 바꿔주려면 이 둘의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로 바꿔주면 돼요. 한 문자로. 그래서 얘를 한 문자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b제곱을 a로 바꾸는 게 낫겠죠. 4-a로. 왜냐면 우리가 b제곱만 딱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b제곱을 뭐라고 둬야 돼? 4-a로 둬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4-a로 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를 둘 때는 중요한 게 제곱이라는 건 항상 어떤 실수의 제곱이라는 건 항상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은 거 기억하고 있어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는 뭐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뭐 x3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9니까 0도 0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꼭 하셔야 돼요. 이 별표. 이 제곱이 보이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얘를 꼭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틀립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4-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는 a 넘겨주면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럼 얘는 b제곱이 4-a니까 4-a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를 4-a로 바꾼다. 그럼 이제 5 곱하기 4-a로 바꾸는 거 아니야? 요거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분의 1의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6a 되겠죠? 다 전개하면 그 다음에 20에 플러스 3, 23 되겠죠? 다 써준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근데 A범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 구해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1에 A 묶어주고 A제곱 마이너스 12A 뭐 이렇게 되겠죠. 항상 이 두 개만 묶어주는 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 할 때 포인트예요. 두 개만 묶어주고 뒤에는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2분의 1에다가 여기 a 마이너스 하고 자 여기 숫자에 뭐를 해줘라? 절반을 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줘야 돼요. 해서 여기 제곱 이렇게 됐어요. 여기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결국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얘가 36이죠. 36인데 2분의 1 곱하면 18이잖아. 맞아요? 그럼 18을 강제로 더한 거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18을 빼야 돼. 그럼 플러스 23이겠지. 그럼 얘는 2분의 1에 뭐가 됩니까? a-6에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네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a가 6일 때가 대칭축이죠. 얘가 0일 때가 대칭축. 그럼 최소값이 몇이요? 여기가 5죠. 그럼 여기가 5겠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보는 거 안 보는 거야? 여기는 안 보는 거예요. 여기는
네, 점선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4라고 돼 있으면 얘는 4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요? 최소값 4를 대입하면 얘는 4죠. 그쵸?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 나누면 2니까 그래서 5, 7이죠. 7이 되는 거. 아, 그래서 최소값이 몇이다? 7이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이다. 조심해야 되는 게 최소값이 5가 아니에요. 7이에요, 여기서는. A의 범위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제한된 정의역과 치환을 이용한대. 자, 보면 일단 함수의 최대값 본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공통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왜냐면 일단 왼쪽에 있는 게 2차의 제곱은 몇 차야 얘들아? 4차 되는 거 맞아? 2차 제곱은? 4차가 되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최대 최소. 계산 못하죠?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4차니까. 얘를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야겠죠. 맞아요? 근데 5까지 치환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x제곱 플러스 4x만 치환해도 됩니다. 얘들 근데 니네 뭐가 편해요? 이게 편해요? 아니면 5까지 다 치환하는 게 편해요? 상관없긴 하거든요. 5까지 다 치환할까요? 아니야? 얘만 보는 게 나아? 얘만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를 치환을 할게요. 이거를 t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t라고 바로 적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써야 돼요. 왜 쓰는 거냐면 서술형도 있겠지만 t의 범위를 무조건 써줘야 돼요. t의 범위를. 자, t의 범위는 어떻게 쓰냐면 얘를 그리면 되거든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그립니까? x 괄호치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y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t인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그림 어떻게 그려요? 요렇게. 이렇게 만날 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0이죠. 그러면 얘는 가장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 괜찮아요? 평균? 마이너스 4랑 0이랑 가운데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몇이야? 얘들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랑 2 곱하니까 4,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t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t랑 y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y, 이게 t는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y는 똑같죠?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4보다 항상 위에 크거나 같으니 y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 즉 t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죠. y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함수에 그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도 t도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t로 치환하기로 했으므로 t로 이제 바꿉시다. 그럼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4t 플러스 18이. 자, 그러면 전개해야겠죠? 얘는 이제 전개하면 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니까. 네, 그걸 마이너스 2에 곱한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이거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계산했으니까 지울게요. 전개하면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2t 제곱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랑 10t 곱하니까 20, 마이너스 20t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4t.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에 25, 마이너스 50에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겠죠. 다 전개한 거예요. 따라왔어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시켜야 최대 최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두 개만 묶으면 된다 했었죠. 완전 제곱식 할 때는. 이렇게 묶으면 되고
그럼 얘 완전 제곱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얘다. 얘 t 한 다음에 이거 절반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6의 제곱이 곱한 게 추가가 된 거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72니까 다시 72를 더해야겠죠. 야, 마이너스 72니까.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34를 빼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38이 되겠죠. 여기까지 맞나요? 근데 우리는 저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얘는 그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맞아? 위로 몰록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t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죠. 그쵸?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4. 여기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t가 마이너스. 맞아? 그럼 t의 마이너스 4를 이제 넣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쵸?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네, 소리 요거 32네요. 요거만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32. 뭐가 이상하다. 마이너스 32로 다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40이네요. 네, 소리 여기만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4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4면 2의 제곱 4 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0이니까 32죠. 그래서 32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네 3번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40이 최대값이 아니고 32가 최대값이에요. 여기서는.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잘 보세요. 6번은요, 일단 대칭축의 범위를 다 나누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문제는 0부터 2까지인데 이차 함수의 최대값 5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 2차 함수는 y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니까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부터 해야겠죠. 네, 마이너스를 일단 묶을게. 이렇게. 자,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 절반 하고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절반에 제곱을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a제곱을 강제로 뺀 거죠. 그러니까 다시 a제곱을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대칭축이 뭐인 거예요? 대칭축이 a인 거고 x는 a.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위로 볼록. 그러면 위로 볼록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a를 넣었을 때 뭐가 된다? 최대값 a제곱. y는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문제는 요거를 다 그릴 건데 내가 0부터 2까지 자르려고 봤더니 0이랑 2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왜냐면 A가 어딘지 모르니까 0부터 2를 이렇게 자르는 건지 이렇게 자르는 건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건 범위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항상 왼쪽부터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칭축이 X는 A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 A가 대칭축이 가장 왼쪽에 있다. 범위보다. 그래서 이 범위를 0부터 2까지를 여기다가 취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취해주시면 내가 0부터 몇 가지 잘랐을 때 2까지 잘랐을 때 2까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겠죠? 0부터 2까지만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항상 x는 0, x는 2를 그려주셔야 돼요. 범위 볼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 나왔는데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최대값이고. 그럼 이거 최대값은 x에 몇 넣는 거야? 0 넣는 거 맞아? x에? 그럼 x에 0 넣으면 몇이에요?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넣어도 되죠. 0 넣고 0 넣으면 몇이에요? 그냥 0이죠. 맞아요? 그러면 0이 나와. 근데 생각해봐. 최대값이 몇이어야 된대? 5여야 된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해줘야 되는 거 A 범위를 무조건 써줘야 돼요. 자, A 범위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 A가 0보다 어떻대요?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럼 작은 거 큰 거야? A가 0보다 작은 거겠죠. 그래서 얘는 범위 어떻게 쓴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고 풀어야 돼. 그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디에? 0과 2 사이. 그래서 x는 0이 여기쯤 있고, 뭐 x는 2가 뭐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실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가장 높은 값은 최대값이죠. 이 가장 높은 값이 여기서 뭐야? y는 a를 넣었을 때죠. 근데 a를 넣었을 때 아까 뭐였어? a를 넣었을 때 a 제곱이 최대값이었죠, 지금. 여기가 a 제곱이죠. 근데 그 최대값이 몇이 돼야 된대요? 5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5가 돼야겠죠. 그러면 a 제곱이 오니까 a가 몇이야? 루트 5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5잖아. 근데 항상 해야 될 거. a 범위 항상 쓰면서 가야 돼. 근데 a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거는? 0부터 2까지라고 하면 되는 거 맞아요? 0부터 2까지. 맞아요?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잘 들어요. 이거는 규칙처럼 가는 거야. 내가 지금 0을 포함 안 했잖아요. 여기선 0을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선 2를 포함 안 하고. 이거를 어떤 규칙으로 가면 되냐면 잘랐을 때 왼쪽만 는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은 는 취하고 오른쪽은 는 안 취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0보다 작은데 이 0은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취하는 거고. 얘는 왼쪽이니까 취하고 안 취하고. 이러면은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안 겹치게 범위를 다 만들 수 있어.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2점 몇이잖아. 이것도 마이너스 2점 몇이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안 돼요. 얘도 안 돼. 다 안 돼. 그래서 세 번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네, 여기 위에다 할게요. 이번엔 대칭축이 어디보다? 0과 2보다 오른쪽에 있대요. 그럼 x는 0과 x는 2보다 오른쪽에 있고. 그러면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당연히 2를 넣었을 때 나오겠죠. 그럼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다. 그럼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다가 넣어보면 돼요. x의 2를. 그럼 2 넣어보면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 4, 거기다가 플러스 4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근데 이게 최대값이 몇이어야 된대요? 이것도 5여야 된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몇이어야 된다? 5여야 된다. 이걸로 푸는 거야. 얘가 이제 5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풀면 되고요. 미안해요. 저기 화면에 좀 잘려가지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몇이에요, 얘는? 4A가 9잖아요. 그쵸? 4A가 9니까 A가 4분의 9가 나오는 거죠. 근데 A가 4분의 9는 우리가 열린 범위가 어떻게 되고 2보다 A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왼쪽 범위는 는을 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그때 범위에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범위에 맞는 거다. 4분의 9가 답이다. 정답 몇 번? 5번이 답이에요. 넘어갈게요. 네, 6번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범위라는 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7번 갈게요. 7번은 이차함수가 이 녀석을 만족시킬 때 문제를 풀어달래요. 자, 일단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해서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f1과 f-1과 f5 같다. 자, 요거 별표. 자, 이거는 보고 나서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대칭축을 찾아야 돼요. 뭐를 찾아야 된다? 대칭축을 찾아야 된다. 왜? 마이너스를 넣고 5 넣어서 똑같다는 얘기는요. 얘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고 5를 넣어서 똑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y는 뭐가 되는 거야? f-1과 f-5 이렇게 되는 거야. f5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똑같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같으니 얘네 뭐가 대칭축이 되는 거야? 평균 되는 거 맞아요? 평균. 그래서 얘네 둘의 평균. 여기다가 평균을 써주는 거거든요. 평균. 그럼 그 평균은 네, 당연히 구하는 방법이 둘이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는 거니까 계산하면 2죠. 그래서 이제 x는 2가 평균. 즉 대칭축이 뭐가 된다? x는 2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축이 x는 2라고 주어집니다. 근데 대칭축이 x는 2인데 우리는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이거는 상관없어요. 실수 전체일 때 최소값이 1이래요. 이 얘기는 뭐야? 실수 전체일 때 최소값이 1이래. 그러면 어디서 1이라는 거야? x. 2 넣었을 때 1이라는 거죠. 이렇게 2 넣었을 때 이 y가 1이래. 이 얘기 맞아요? 최소값이 1인 거니까. 왜냐면 이거의 가장 낮은 값이 1인 거니까요. 그럼 이 1이라는 건 최소값이 2 넣었을 때 1인데 그게 무슨 점이야? 지금 꼭지점 맞아요? 그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2,1이라는 뜻이죠. 따라왔어요? 왜냐면 2 넣었을 때 최소값이 1이니까. 그럼 꼭지점이 2,1이니 우리는 이 fx씩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있죠? fx라고 돼 있네. fx 뭐라고 쓰면 돼? 최고차함계수 몇이라고 돼 있고 지금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2,1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야. 어떤 공식? 꼭지점이 p,q일 때 이렇게 쓴다. 요 공식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차함 계수는 몇이고 1이고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fx가 이거니까 얘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x는 2일 때고 우리는 어디서 본대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본대. 그럼 x는 2부터 x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5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랑 x는 5를 그어줘야 될 거예요. 그럼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는 5 이렇게 돼 있으면 대칭축에서 더 먼 값이야? 가까운 값이야? 최대값은? 먼 값이죠. 그쵸? 대칭축에서 먼 거 어떤 거야? 마이너스 2가 멀어? 5가 멀어요? 2에서? 마이너스 2가 먼 거 맞아요? 그쵸? 4칸 차이 나고 3칸 차이 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더 머니까 이게 최대값이다. 최대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러면 4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7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17이 정답이다. 그래서 요 가 해석 중요합니다. 대칭축으로 해석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주민아? 없어요? 어? 없어?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8번 별표 치시고요. 이제 난이도 높은 거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8번 문제가. 자, 근데 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좀 잘해줘야 돼요. 아직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일단은
8번은요. 여기 이제 가부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가를 앞으로 해석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x라고 나와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것끼리 평균을 내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평균을 내야 돼요. 자,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x 부호가 이렇게 x 부호가 반대일 때 뭐 하자? 얘네 평균을 내자. 그럼 이거 평균이 이제 뭐가 됩니까, 얘는? 2-x 더하기 2 플러스 x의 평균은 얘는 계산하면 2가 되잖아요. x랑 마이너스 x 사라지니까.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평균이 2인데 우리가 f 무엇의 평균인 거잖아. 근데 f 무엇은 여기 자리는 x 자리예요, y 자리예요? x 자리 맞아요? 그죠? 여기가 x 자리잖아. 그러면 얘는 평균이 뭐가 2라는 거야? x가 2라는 거야. 맞아요? 평균이 x가 2라는 거다. 왜냐면 이 x 값이 평균이 2인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2-x가 여기 있다 치고 2 플러스 x가 여기 있다 치면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f2-x와 f2 플러스 x가 똑같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요? 2-x를 넣으나 2 플러스 x를 넣으나 그 f 값이 똑같다. 이게 y는 fx라고 하는. 그러면 이 가운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x고 플러스 x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2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러니까 이거 평균이 여기니까. 맞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다? 대칭축이 그 평균을 내서 그 대칭축이 2다. 대칭축이 x는 2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평균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x는 2. 그럼 나아갈게요. 네, 지우개. 자, 나는요.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일 때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 있대요. 그리고 다는 방정식의 두 술근은 모두 양수래요. 자, 일단은요. fx가 나와 있는 게 대칭축밖에 안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해석하라는데 최고차함계수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범위 나눠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즉 아래로 볼록일 때로 해석 한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해석?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으로 해석 한번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셔야 되고, 네. 하나하나 풀이가 조금 길거든요. 차근차근 좀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내가 x는 2잖아요. 지금 평균이. 그럼 마이너스 2랑 3 중에 마이너스 2가 먼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두어주고 3을 여기다 두어줘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최대값이 1이래요. 그럼 여기가 1이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이죠. 가장 낮은 이 대칭축이. 대칭축에서 먼 곳이 최대값이 1이고 대칭축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7이다. 네,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요. 쌤이 얘기할 게 있어서 미리 여기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x는 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요. x는 마이너스 2와 x는 3으로 잘라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최대 최소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죠. y는 이렇게 되죠.
그럼 최대값이 지금 1이라고 했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똑같이. 일단 둘 다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자, 쌤이 이거 문제 푸는데 약간의 팁을 줄 건데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이렇게 푸셔도 되기는 해요. 자, 봐요. 달을 먼저 좀 해석을 할 건데 방정식의 두 식은이 모두 양수거든요. 방정식, 그러니까 일단 미리 얘기를 할게요. 이 문제가 지금 이 식을 세워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 세워가지고 fx가 어떻게 나올 때 요 점 대입해가지고 답 구하고 그 다음에 답까지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해봐야 돼. 그럼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리 좀 판단하는 법 알려드리면 자 이거 해석은 y는 해서 얘랑 x축이랑 만나는 이차 함수랑 x축의 두 실근이 모두 양수 만난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이차 함수와 그럼 이 2차 함수와 x축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려면 x축은 y는 0이잖아. 그럼 y는 0을 살짝 그려볼게. y는 0이 얘들아 얘는 한 이쯤 있겠죠. 왜냐면 1과 마이너스 7이면 1쪽에 훨씬 가깝지 않아? 일단 그 다음에 얘도 1쪽에 훨씬 가까우니까 한 이쯤 해볼게요. 나 정확하게 몰라요. 이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너무 높으니까 살짝만 내릴게요. 뭐 상관없긴 한데 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얘들아 저 다는 해석이 이거 잘 봐야 돼요. 나는 범위가 얘일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는 그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 해석할 때만 마이너스에서 3으로 자르는 거고 다 해석할 때는 안 자르고 보는 거야. 그냥 전체 다 보는 거야. 얘는 실수 전체를 다 보는 거야. 그러면 다 봤을 때 두 실근이 얘들아 방정식의 실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함수의 교점 x좌표라고 했잖아. 그럼 함수의 교점이 여기랑 여기 x좌표 맞아요? 얘랑 이 함수랑 만나는 거잖아. 이 y는 fx. 맞아요? 좀 헷갈려? fx랑 y는 여기랑 만나는 거잖아. 그럼 만나는 그 두 교점의 x좌표가 여기 두 개가 있겠죠. 아직은 몰라요.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이제 두 개가 여기 있겠죠. 요쯤에. 맞아요? 자, 그때 이거 봐요. 얘들아. 뭐가 더 대칭축에서 멀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두 값이 대칭축에서 먼 게 얘가 더 멀어요? 얘가 더 멀어요? 대칭축에서. 얘가 더 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더 멀리 퍼져 있지 않아? 대칭축보다? 얘는 가깝고. 근데 대칭축이 x는 몇이에요? 2점. 근데 이쪽은 확실히 양수인데 이쪽은 양수인지 모르잖아. 얘도 이쪽은 양수인데 이쪽은 양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요? 2에 가까워요? 마이너스 2에 가깝죠. 그러니까 음수일 확률이 높고요. 이거는 이쪽에 가까우니까 양수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대칭축에서 멀고 얘는 가깝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쪽이 음수인 거야. 이쪽이 양수고. 왜냐면 우리가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인 거 하나만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부터 해본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져요. 이 달을 먼저 해석해서 얘부터 계산해본다. 왜냐면 처음에 얘부터 계산할 거거든 아마. 이거 해서 안 될 거야. 이걸 다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하면 시간 좀 오래 걸렸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먼저 해볼게요. 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둘 다 양수가 되는 건 이쪽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이쪽은 음수 쪽 양수 쪽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갈게요. 자 얘는 어떻게 푼다? 꼭지점이 나와 있어. 2,1 그래서 fx는 최고참계수 a 모르고요.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거야. 2,1 꼭지점이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2,1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지난다. 이렇게 풀어야 돼. 꼭지점이 2,1인데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7은 얘는 16a 더하기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근데 a가 음수인지 확인해야 돼. 얘 a가 음수여야 돼. 왜? 위로 볼록이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a 음수 맞아요.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는영에서 주식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는영을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f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얘 식에다가 여기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가 된다? fx가 0이 된다. 얘가 0이 되는 게 주식근이 있다. 맞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주식근을 찾아야 되니까 얘는 1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넘기면 그러니까 1 넘기면 마이너스 1 되고 그다음 넘기면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2의 제곱이 2 되는 거 보여? 여기까지? 2 넣으면 0이니까. 2를 넣으면 0이니까. 그러면 제곱이 2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뭐예요? 풀마 루트 2 되는 거 맞아요? 그 x는 뭐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근데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 둘 다 양수 맞아요? 두 실근이 모두 양수. 맞아 아니에요? 이거는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쪽은 계산해보면 두 실근이 훨씬 작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네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알맞은 식이 얘 fx가 이게 알맞은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f-1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f-1을 구하면 돼.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플러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네, 요게 정답이 됩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하고요. 네, 이쪽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풀면은 나오는데 하나 음수 하나 양수 나와서 안 될 겁니다. 이쪽.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줄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인 2차 함수래. 이 fx가. 그러면 얘 방정식의 주식은의 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랑 4가 0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아니면 4냐. 맞아요?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2 아니면 4다. 근데 실근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돼요? 안 돼? 이거 허근이잖아요. 안 되고 되니까 x제곱이 4네. x가 마이너스 아니면 2네. 끝났죠? 주실근 곱하면 네 마이너스 4가 그냥 정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해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원래는 이제 어떤 걸 의도한 거냐면 얘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fx가 뭐를 식으로 가져야 되는? 근을 마이너스 2로 갖는 거잖아. f-2가 0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 쓸 수 있죠. 이렇게. 맞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2 넣어서 0이고 4 넣어서 0이니까 인수정리로. 근데 우리가 fx 제곱이 0인 거니까 fx 제곱. 이거는 제곱이 0인 거죠. 제곱이 0입니다. 제곱이 0입니다. 그럼 끝났죠? 얘도 이거 0하면 이거 허근 나오고 이거 허근 나오고 이거 실근 나오니까 이쪽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x제곱이 4니까 네, 똑같이 이제 x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11번을 네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5일 때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자, 이등변 삼각형 밑줄 치시고요.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려고 한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5고 이게 2등변이니까 여기도 5죠. 여기도 5고 여기도 5래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때 뭘 구해야 되냐면 지금 문제 보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즉 이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세로는 a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따라왔어요? a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닮은 비 쓰셔야 돼요. 뭐 써야 된다? 닮은 비. 따라서 닮은 비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냐? 닮은 비는 이 직사각형 1대 1은 여기 1대 1이다. 그러니까 5대 5, 5대 5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A 대 뭐겠어요? A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 닮은 비. 자, 근데 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가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A를 구했으니까 여기는 몇이 돼요? 5-A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전체가 5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길이 똑같으니까 얘 전체 여기는 몇이 돼요? 이 가로 길이는 10-2a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가로 길이 나왔고 세로 길이 나왔으니까 넓이 어떻게 써요? FA로 쓸게요. FA는 10-2a 곱하기 a다. 근데 a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범위는 이게 높이인데 그 높이는 5부터 0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5보다 크고 5보다 작고 0보다 크다.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거 범위할 때는 뭐 길이가 0보다 크다 항상 하셔도 돼요. 길이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이 길이 a가 0보다 크다랑 그 다음에 10-2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a가 5보다 작다 나와서 공통 부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과 5 사이가 나오고. 네, 그래서 길이 0보다 크다는 항상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마무리할게요. 얘는 완전 제곱식을 해도 되지만 이 친구는 바로 5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0이니까 최고차계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 0, 5.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0부터 5까지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니? 가운데서 나올 거 아니야? 가운데는 0과 5니까 가운데 몇이야? 2분의 5죠? 그럼 2분의 5 넣었을 때 최대값? 2분의 5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10-5, 5 곱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25.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다. 네, 원래는 뭐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도 할 줄 있어야 돼요. 네, 넘어갈게요. 11번. 네, 11번은요. 다음 그래프에서 직사각형의 두 꼭지점 CD, 여기 CD는 네, 저 그래프 위에 있대요. 그때 두 꼭지점 AB가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 모양인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 자, 둘레 길이의 최대값 각각 체크를 하시고요. 둘레 길이 최대값은 여러분들 할 때 항상 중요한 거 오른쪽 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좌표를 T 콤마로 둬야 돼요. 뭐라고 둔다? T 콤마로 준다. 꼭 기억을 하세요. 별표.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을 두는 이유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쉬우니까 그런데 왼쪽도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오른쪽 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얘 대칭축이 몇이에요? 이 대칭축은 뭐 완전 제곱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0과 8이니까 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운데니까. 뭐 완전 제곱식을 해도 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뭐 플러스 16 되니까 이것도 되긴 하겠죠. 자, 그러면 t, 뭐가 돼요? t 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에 이때 요 가로 길이 구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구하세요. 여기 x는 4면 여기는 x는 몇이에요? 이거 t니까 t라고 봐야 돼요. 여기 t, x는 t니까 x는 t라고 씁니다. 그러면 t랑 4랑 차이니까 t-4 이렇게 씁니다. t-4. 그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로선 x 값이 t고 x 값이 4니까 t에서 4 빼서 t-4인데 그게 4개 있다라고 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우리가 항상 가로 길이 세로 할 땐 세로선 가로선 해야 돼요. 그럼 얘도 가로선 뭐예요?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될 거고요. 얘 y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되겠죠? 그러면 얘 세로 길이는 뭐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즉 위에서 아래 뺀 겁니다. 능력 왜 썼냐 하겠지만 문제가 변형되면 이게 바뀔 수 있어서 위에서 아래 빼는 걸로 항상 가야 돼요. 이게 막 여기까지만 직사각형 거고 막 이럴 수 있어서 위에서 아래 빼는 걸로 가야 돼. 그러면 이 둘레 길이는 어떻게 쓰면 돼요? FT는? 가로가 몇 개? 4개죠. 가로가 4개. t-4의 4배. 플러스 세로가 몇 개? 2개. 세로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t의 범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4였고, 여기가 4였고, 여기가 t였고, 여기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4랑 8 사이 이렇게 돼요. 4랑 8 사이.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이 길이가 0보다 크다. 길이가 0보다 크다 해도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그 다음에 4t 플러스 16t니까 플러스 20t 마이너스 16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시키면 t2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이제 50이죠. 마이너스 50 그러면 플러스 50 하면 34 되겠죠. 따라서 얘는 t가 5일 때 최대값이 몇이다? 34. 근데 4에서 8까지니까 t가 4에서 t가 8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따라서 최대값은 34가 대결이 됩니다. 해서 네 여기 있는 것들 네 고생했고요.